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혹시 최근에 별 이유 없이 젓가락을 떨어뜨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내 얼굴이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보이셨나요? 또 말이 조금 어눌해진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선생님은 이미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천만 다행히 증상이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몸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2년간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돌봐온 김성수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고 올해 78세입니다.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제 어머니조차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아침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런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곧 없어져서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날 저녁에 재발하면서 급히 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지만 이미 뇌출혈이 많이 진행이 되어 결국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와 같은 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매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즉, 1시간이 지나면 1억 1,4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 정도면 말하기, 걷기, 기억하기 같은 기본적인 능력들을 영영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 치료를 받으시면 95%의 환자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신체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혹시 선생님이나 주변 가족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일을 안 겪으시게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증상 중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은 몸 한쪽이 마비되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뇌졸중 환자 85%가 편측마비를 경험합니다. 편측마비란 몸의 한쪽 면이 마비되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70%의 환자가 단순 피로로 착각해 병원에 안 가시는 바람에 뇌졸중이 와서 몸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당신의 뇌에서 지금 이 순간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편측마비 증상이 오면 3시간 내 병원 도착하시면 회복률 90%가 되지만 6시간 후에 도착하시면 회복률이 50%로 급감합니다. 단 3시간의 차이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편측마비 증상이 오면 절대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하지 마세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혈관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119 신고하시고 안전한 곳에 눕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 환자 중 68세 박상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양치 중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고 물이 한쪽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부인께서 심상치 않다고 느끼셔서 급히 119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좌측 중뇌동맥 혈전이었습니다. 안면마비와 함께 나타나는 구음장애는 중증 뇌졸중의 핵심 지표입니다. 제 얘기 끝까지 다 들으시고 오늘 거울 앞에서 이해하면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대칭인가요? 땀을 부풀려 보세요. 한쪽에서 공기가 새나요? 휘파람을 불어보세요. 단순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성 안면마비의 차이를 모르면 당신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료 준비 중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절망감. 마치 제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증상을 실어증은 뇌의 언어 중추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운동성 실어증 -2에는 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 감각성 실어증 -말은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 환자는 극도의 좌절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하지만 즉시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응급 상황용 카드를 만들어 지갑에 넣어두세요. 뇌졸중 의심. -119 신고, 가족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 두시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체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우선 즉시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하셔서 앰뷸런스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세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분들의 도움을 청하세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황청심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영양제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찬물 세수, 목 뒤 때리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들은 급격히 혈압을 높여서 더 큰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더 이상 고령자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40-50대 발생률이 지난 10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셔서 혹시 의심 증상이 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그러면 95%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응급대응 계획 수립, 응급연락처 정리, 가까운 응급실 위치 확인,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당신의 3분 준비가 평생 90년을 좌우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지인과 공유하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